이 방송은 요 사진과 관련한 인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실까요? 누군지? 네, 바로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노예 해방으로도 유명하고 남북 전쟁에서 미국을 통일시켰다고 할까요? 미국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꼽히죠. 예, 이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제목에 썼지요. 원칙 있는 패배, 원칙 있는 패배.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원칙 있는 패배다. Principled Defeat라고 하는. 제가 영어를 써도 좀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관한 어떤 일화, 그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칙 있는 패배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 있는 패배. 이분이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그 정치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변호사로서.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휘그당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공화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휘그당이 1860년대 초까지 이렇게 존재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당과 합쳐져서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링컨, 당시 이제 정치인, 링컨 변호사가 1855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연방 상원 의원으로 이제 그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상원 의원을 국민의 그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주의회에서 이제 그 선출을 하는 거였습니다. 주의회에서. 그래서 그때 일리노이 주 이제 의회에서 그때 아마 100명인가 됐을 텐데 거기서 이제 선출을 하는 거예요. 선거로 해서 상원 의원을 뽑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때 휘그당 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최종 선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결선 투표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 사람 나와서 다 이제 그 착착착착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이 이 링컨 그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제 100명 중에서 47표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표 이상을 이제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결선 투표제에서 되는 건데, 근데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모자르고, 근데 이제 다른 당, 민주당 후보는 이제 41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노예제 관련해서 미국이 정치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립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에서도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를 찬성하는 의원이 세력이 있는 반면 또 반대하는, 그러니까 링컨 변호사와 같은 노예제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거 관련된 어떤 법안이 또 있었고, 그런데 링컨 변호사는 당연히 이제 노예제를 반대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노예제 관련 입법에 대해서 이게 좀 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노예제를 반대하는 5명이 민주당을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링컨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다른 후보. 그래서 링컨이 결단을 내리는데요.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자, 그 5명이 나한테 오면 내가 당연히 상원 의원이 되는 건데, 상원 의원으로 선출이 되는 건데, 그 5명을 나를 지지 않다고 하니, 그러면 차라리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민주당 탈당파 5명이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 근데 그 사람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와 어떻게 보면 가치, 그 원칙, 노예제와 관련해서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원칙과 그러니까 그 입장과 동조하는 후보죠.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47명이 그 다른 후보 5명이 지지하는 그 후보를 선택을 하면, 지지를 하면 결국은 그 노예제를 반대하는 그 사람이 상원 의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한테 나를 찍지 말고 그 노예제를 반대하는 탈당파, 민주당 탈당파가 5명이 지지하는 그 사람을 찍어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노예제를 반대하는 그 다른 후보가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으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 그 지지자들이 이 링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일부러 당신이 그런 어떻게 보면 패배죠. 당신이 지는 왜 그런 선택을 결단을 했느냐. 그러니까 링컨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물론 내가 선출되지 못함, 즉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얻는 그런 어떤 고통이 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는 더 큰 즐거움이 있었다. 무슨 즐거움?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상원 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기쁨? 그것이 더 크다. 내가 떨어지는 고통보다는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바로 링컨의 원칙 있는 패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Principled defeat. 원칙 있는 패배. 자, 원칙 있는 패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바로 링컨이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미국 연방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요새 우리 이제 조기 대선 이제 한창이죠. 한창인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좀 처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어떤 혼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초에 이제 그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그런 논란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강성 어떤 보수주의자로서 인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지더라도 원칙 있게 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걸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링컨 대통령의 그런 원칙 있는 패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칙 있는 패배라고 하는 것 그거를 잘못 이해를 하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 원칙 있는 패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념, 이념을 아주 그 고집함으로써 내가 저도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시대의 가치를 쫓는 패배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 신념, 내 이념을 고집을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지더라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그 시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때 노예제 반대라고 하는 그때 시대의 어떤 가치, 원칙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지는 것, 자기가 패배하는 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어떤 보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원칙 있는 패배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시대 가치를 내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도 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원칙 있는 패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칙이 그냥 강성, 보수, 이념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국민 통합 또는 헌법 개정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내놓고 선거에 임해서 그래도 졌다고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원칙 있는 패배다. 패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무튼 링컨 대통령의 원칙 있는 패배라고 하는 것 그것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